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흔히 직원 정말 입 밖에 꺼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만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참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이들은 그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해 동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온 제 경험을 토대로 여우처럼 재치 있고 날렵한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10가지 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잘 들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남 흉보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웃음을 주는 방송에 나왔던 사람 중에 늘 입담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인상 깊게 말한 게 남 험담을 입에 담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지요. 돌아보면 우리는 모임 자리나 한잔 술이 오가는 자리에서 자주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순간에는 괜히 속이 후련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돌아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험담이란 게 참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게 다시 나에게도 되돌아와 결국 스스로 덫에 빠지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윗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일을 흉본다고 치면 그건 꼭 마이크를 켜놓고 떠드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안 좋은 말을 퍼붓는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가만히 있더라도 어느샌가 슬쩍 동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험담을 거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나중에 돌아 내게 또 누를 끼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지나치게 허물 파헤치듯 흉보지 않고 되도록 다른 이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편이 길게 보면 훨씬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의 좋은 점을 들어주고 칭찬해주면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일을 격려해주면 서로 사이가 나아지면서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고 스스럼 없이 말해주며 응원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도 좋아지고 나 자신도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뱉어진 험담은 바로 내가 부메랑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쪽이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상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약점을 들춰내는 건 위험천만이지요. 왠지 짓궂은 마음으로 그 약점을 꺼내면 상대는 단번에 마음의 문을 닫거나 무척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마음이 서로 뒤엉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예민한 데를 살짝 건드려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픈 지점이나 예민한 주제를 아는 경우 괜히 내가 알고 있어 하듯 슬쩍 꺼내서 놀리거나 무시하는 듯이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으로 사는 부분이 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가 터지면 씻기 어려운 골이 생기거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취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무심코 한마디가 정말 크게 꽂힐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난 다 알아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제법 만나게 됩니다. 모르는 게 없는 척 무슨 얘기를 꺼내도 그거 나도 잘 알아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 실은 그다지 아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과 정말로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것뿐 전혀 다릅니다. 앞의 태도는 유익하지만 뒤의 태도는 하나도 좋을 게 없지요. 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굳게 믿으면 사실상 배우고 나아갈 길을 막아버린 셈이 됩니다.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도 괜한 자존심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결국 고집만 남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어차피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믿으니 괜히 말싸움하기 싫어 억지로 맞춰주자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아무도 바라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안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스스로도 발전 기회를 놓치고 다른 이들과의 어울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없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길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이며 몰랐던 걸 배우는 쪽이 훨씬 이익입니다. 우물 안개구리로 머무르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면 되지 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입에 거친 말을 달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욕이나 비아냥거림 같은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누군가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나 험악한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주위에서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확률이 크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한 배를 탔을 때 서로 망신당하거나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니까요. 게다가 거친 말은 듣는 이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종종 뭐 어때? 그때 잠깐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지라고 넘어가려 하지만 상처받은 쪽은 오래도록 기억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 때문에 괜히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심지어 내 평판이 영락없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거칠고 낮잡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는 건 내 마음 안에 괜한 폭력성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니 결국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가족을 건드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살다 보면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친구의 가족 사정을 흉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끔 기분이 상해서 너희 가족이 원래 다 그렇잖아 하고 툭 내뱉는 순간 상대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데 거기를 건드리면 나를 공격받는 것보다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거든요. 만일 화가 났다 해도 가족을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에 굉장히 깊은 골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한번 그 지점을 건드리면 상대도 언제든 내 가족을 흉볼 수 있고 그러면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며 그곳을 건드리는 싸움은 결국 쌍방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만 남길 뿐임을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이건 정말 말해봤자 싸움만 난다며 꺼리는 주제로 나라일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논란이 잘 생기는 말거리를 꼽으라면 흔히들 돈, 나라일, 믿음 모임, 종교 세 가지를 든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 한잔하거나 모여서 수다 떨 때 가장 험악해지기 쉬운 게 나라일 얘기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라일에 대한 생각이 전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이쪽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옳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 내가 지지하는 쪽이 최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결국 너는 틀렸어 라고 배척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잘 듣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정치 얘기를 그토록 부드럽게 나눌 수 있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나라일 이야기는 웬만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쪽이 속 편하다는 말이 생긴 거죠. 만약 어쩔 수 없이 그 얘기가 나와도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도 각자 옳다고 믿는 마음은 이해할 만해 하는 정도로 넘기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않는 편이 나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해도 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건 이미 내가 마음 한편에서 왠지 위험할 것 같다고 경고를 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쪽이 늘 안전하지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말했다가 좋아진 경험보다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며 머리를 싸매봐야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지 말지 고민될 때는 가만히 있는 편이 손해가 훨씬 적습니다. 특히나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라면 내 말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기질을 잘 모르는데 내가 불쑥 한마디 꺼냈다가 정말 큰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잠자코 지켜보다가 이제는 좀 말을 해도 괜찮겠다 오고 확신이 들 때 천천히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거나 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가라앉히면서 침묵을 지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내 입과 혀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해요. 앞서 잠깐 말이 나온 것처럼 난 다 알아라는 말은 한 번 더 강조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배우고 익히는 중이지요. 그러니 내가 아는 걸 알려주는 질은 고마운 일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는 건 정말 해로울 뿐입니다.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외면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니 더는 말 걸어봤자 소용없다 하고 피하게 되죠. 결국 내가 더 나아질 길을 막고 사람들과의 어울림까지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괜히 잘난 척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자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랬구나 하면서 돌아보고 고치면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우기다가는 내가 망가질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자랑하는 말도 되도록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다거나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무심코 자랑했다가 뜻밖의 오해나 질투 혹은 그래놓고 왜 지금은 그 모양이야 같은 빈정거림을 유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과거 영광만 붙잡고 있는 건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 정도를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 예전에 정말 대단했어. 같은 말은 들은 이들로 하여금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되셨죠? 하는 속마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분위기도 안 맞는데 혼자만 예전 업적을 길게 늘어놓으면 결국 내일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구나 하며 피하게 만듭니다. 자랑거리란 건 내가 굳이 소리치기보다 남들 입에서 나올 때 훨씬 빛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크고 작은 목표를 여기저기 떠버리는 습관도 지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쯤 품고 있는 목표가 있죠. 이를테면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을 해낼 거야 라는 마음처럼요. 그런데 그걸 사방에 퍼뜨려 말하는 건 실상 나한테 득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꾸로 듣는 사람이 그게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라며 초를 치거나 질투를 느껴서 괜히 방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목표를 알리면 응원은커녕 딴죽이 들어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는 내가 실패하나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조용히 간직하고 스스로 노력한 뒤 어느 정도 결실을 본 다음에야 주변에 알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멋지고 내 마음도 상처받지 않고요.
사람이란 게 자기 의견을 함부로 내어놓았다가 수많은 방해를 겪는 걸 보다 보면 의욕이 꺾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한 이들의 조언조차도 때론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섣불리 털어놓기보다는 차분히 무언가 해나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는 현명한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으려 애쓰는 말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남 흉보는 말이고, 둘째는 상대 마음 아픈 부분을 긁는 말이고, 셋째는 난 다 안다는 거만한 말이고, 넷째는 상스러운 말투, 다섯째는 상대 가족을 공격하는 말, 여섯째는 나라일 얘기로 다툼 만드는 말, 일곱째는 할지 말지 애매하면 입을 닫는 선택. 그 다음 다시 또 난 다 알아 같은 잘못된 아는 척, 아홉째는 과거 자랑. 열째는 나의 목표를 온 세상에 떠벌리는 것 등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말들이 많네요. 제 생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말에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비말이 상대에게 어떨 영향을 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갈등을 미리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쩌다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게 되는 큰 이유 중 다수가 바로 언젠가 주고받았던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이 가져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늘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지게 과연 이득이 될까? 아니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를 떠올릴 수 있다면 훨씬 더 평온한 사람 사이 맺음을 가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동의하기 힘들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느낀 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영상이나 이야기 나눔을 들어주셔서 고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적절히 마음속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좀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길고 긴 제 말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늘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